안녕하세요. 카오피입니다. 이번에 발표해볼 주제는 먹을 것에 관한 것인데요. 사람들은 어떤 식습관을 지녀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리고 싶은 이유와 사람들의 지병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발표를 하고 요즘 사람들이 어떤 지병을 주로 지니게 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로운 성분들과 그 성분들이 숨어있는 곳, 그리고 영양성분표에 대하여 말해볼 것입니다. 영양성분표에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을 이용하는 병행된 용어도, 영양성분표에 병행된 용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분들을 대체할 만한 음식들과 사람의 배부름에 관하여 말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몸이 쉬는 날을 만들기와 만들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알아본 성분들의 재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람이 왜 치아가 있고 어떤 음식에서 에너지를 얻는가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지켜낼 수 있는 10가지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인 알리고 싶은 이유와 사람들의 지병입니다. 제가 이것을 알리고 싶은 계기인데요. 주변에서 너무 쓸데없이 아파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보아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모를 때는 문구점이나 편의점에서 불량식품을 많이 먹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건강 상태가 항상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죠. 나쁜 건 아니었는데 일단 나빴어요. 그러다 불량식품을 끊고 건강한 식사를 하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 그때 겪은 일에 트라우마가 생겨 더 이상은 먹지 않기로 결심했으나 저 말고도 주변 사람들이 이런 안 좋은 성분과 음식을 먹다가 어쩌다 자신이 건강에 좋지 않은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주변에 많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면 먹을 게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그 중에서도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저 생각 없이 먹기만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항상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유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중에는 우리가 평소에 흔히 먹는 설탕과 우유도 있는데, 그런 여러 음식들과 성분들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 더 이상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머리에 인식이 박혀버린 그런 것들을 다시 되받고 더 이상은 이런 음식들을 더 이상은 입에 대지 않게 만들도록 하고 싶기에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요즘 현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성인병인데,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2013년도 자료인데 지금 2020년이니까 아마 계속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당뇨 수치가 계속 공급 기준을 넘어섭니다. 결국엔 몸에 축적이 되어 비만이 되고 질병이 걸리기 쉬운 몸이 되어버리게 되죠. 왜 이렇게 질병 발생 위험은 심장질환 사망 위험 3배 높고 질병 발생 위험은 당뇨병 26%, 대사증후군 20%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흔히 걸리는 병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당뇨병, 혈당 수치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대사질환군이나 다른 합병증 유발, 비만, 체내 지방이 비정석으로 많이 축적되는 질병이다. 간부전, 간이 정상적인 생리장으로서의 단백질 합성과 대사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 네 번째,
고혈압, 동맥을 지나는 혈내의 관류혈압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여러 합병증을 유발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목차인 앞서 말한 질병들을 일으키는 성분들과 그러한 성분들이 주로 숨어있는 곳을 말하는 목차입니다. 제 해로운 성분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탕.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강화, 고혈당증, 당병 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혈관 손상을 초래해 신장, 신경계와 인공 강화에 나쁜 영향을 준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단 음식을 많이 먹지만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기분이 저하된다. 소금. 최대의 원인은 신진대사 이상이다. 세포 안이 낡은 것을 밀어내고 해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혈액은 산성화되고 내각성은 약화되어 질병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것이다. 탄산. 탄산음료의 설탕 함유량은 다른 음료보다 훨씬 많다. 당분이 지방으로 축적되면 비만, 당뇨병, 동맥경화 등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 인공색소. 인공색소가 인체의 간독성, 혈소판 간소흡증, 성식 등을 유발하며 압을 유발하기도 하며 체내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축적되어 다량 부응 시에는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우유. 우유는 지방 함량이 높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맥막히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우유는 조소의 소화에 맞게 만들어졌다. 사람이 우유를 마시면 소화기를 자극하는 성분을 먹게 되며 음식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게 된다. 동물성 기름. 우선 동물성 기름의 많은 포화지방산은 혈관을 점차 좁힌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혈관을 마다 혈압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떨어뜨려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곤 한다. 밀가루. 대표적인 글루텐 불내증 증상으로 설사복통, 변비, 복부팽망 등 소화기능 장애가 있다. 밀가루 음식을 유독 좋아하는 사람은 글루텐 중독을 의식해야 한다. 밀가루를 섭취하면 글루텐이 장내 세균에 의해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으로 변한다. 이 성분은 뇌에 작용해 밀가루 음식을 더 먹게 만든다. 마가린, 버터 등등. 과지방산 비율이 높은 마가린을 과다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증가시켜 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8가지 해로운 성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런 성분들이 숨어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흔히 아이들이 주로 즐겨 먹는 불량식품들에 어떻게든 좋지 못한 성분이 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칵테일 효과 가능성이 유독 큰 식품이라고 한다. 수분이 많은 데다 비교적 여러 종류의 첨가물을 과량 사용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젤리. 젤리는 인공색소와 설탕 등 여러 식품 첨가물이 합성되어 있으며 콜라겐이라는 덩어리가 넘치는 불량식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콜라.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메탄올과 페닐알라닌으로 변한다. 이들은 시신경을 파괴하는 성분으로 실명을 유발할 수 있다. 인산, 피부와 눈에 작용이 될 수 있는 강한 산성분이다. 네 번째로 튀김. 높은 온도에서 식품을 튀기면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미드가 더 생길 수 있다. 아크릴아미드는 고열로 조리하는 과정에서 아미노산의 일종 아스파라긴산과 포도당이 결합되어 만들어진다. 과자. 지방과 당류는 높은 열량을 냅니다. 열량이 높은 과자를 잘 섭취하는 체중 증가, 고비만,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비만의 일부함의 위험도를 높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분들이 숨어있는 음식들을 알아보았고 영양성분표의 함정과 배우는 용어. 영양성분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어떻게든 성세상과 소금을 끼워 넣으려고 이름을 바꾸어 제게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영양성분표의 함정. 여기서 어디서든지 설탕과 소금을 넣기 위한 꼼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제라는 이름을 앞에 붙여 넣는 것입니다. 설탕은 정제수로, 소금은 정제수로 이렇게 말이죠. 설탕 없는 음식을 구입하려 하는데 설탕은 없고 정제수가 보인다면 이게 바로 설탕입니다. 정제라는 이름이 있다면 그냥 거르세요. 정제소금, 그리고
일단 이렇게 앞에 정제수, 백설탕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복장은 앞에 복장하는 반대로 건강한 음식들과 먹으면서 살을 빼는 방법에 대하여 말해볼 것입니다. 몸에 건강한 음식. 첫 번째로 토마토. 비타민과 미네랄 풍부한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든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성분인 리코펜은 강력한 항암 성분으로 활성화 산소를 없애고 췌장을 튼튼히 하는 중요한 구질을 한다. 비타민C도 풍부해 감기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 일반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의 영양이 더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두 번째, 시금치. 시금치에 다량 함유된 엽단은 태아가 좋아하는 성분으로胎의 발육과 정상 촉진에 효과가 있다. 철분과 칼슘이 많아 성장기 어린이나 여자들에게 좋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데친 시금치 나물 함유지는 4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된 정도로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다. 세 번째, 견과류. 생물성 지방과 비타민이 풍부해 겨울철 피부를 보호하고 영양이 깨지기 쉬운 겨울철 식단에 매우 이롭다. 비타민 E는 콜라겐 생산을 도와 피부를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물 일주일에 2-3회, 땅콩 20알 이상 먹어야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난다. 먹는 화장품이 됩니다. 네 번째, 브로콜리와 양배추. 술루란판, 인동 등의 성분이 들어있어 유방의 대장은 위암 발생을 억제한다. 섬유질의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식욕을 억제하는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하다. 다섯 번째, 비리와 보리. 베타콜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킨다.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다. 여섯 번째, 마늘. 알리신과 스코리진 등은 강력한 환경 물질로 식중독과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심장질환을 예방한다. 일곱 번째, 녹차. 녹차 속 풀페놀은 발암물질 침투를 막고 특유의 떠른 맛은 위장운동을 활발하게 한다. 녹차를 많이 마시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위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 여덟 번째, 적포도주. 자주 빛을 내는 색소에는 항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와인의 떠른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은 몸에 유익한 콜레스테롤을 활성화해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아홉 번째, 연어와 고등어. 오메가3 지방산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특히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 일명 DHA, 연어의 2배. 이 성분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이고 노인성 치매도 예방한다. 열 번째, 블루베리와 가지.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안 색소는 심장병을 예방하며 바이러스와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다. 가지의 보라색도 같은 효과가 있다. 몸에 건강한 음식 10가지. 다시 말하면 14가지인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먹으면서 살을 빼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당시의 식습관을 바꾸세요. 사람은 다채로운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러나 항상 음식의 양이 부족하신 분이 꼭 한 분은 계시고 더 많은 음식을 추가하더군요. 그렇지만 그건 좀 앞서 말한 성분들로 인해 장의 크기가 늘어나 발생하는 문제이며 먹게 된 독소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몸에 축적되어 발생된 현상입니다. 살이 걱정이신 분들은 앞으로 음식을 입에서 오래 씹는 것을 실천하신다면 많이 드시지 않는 체형으로 바뀌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적게 음식을 입속에서 배가 부른 느낌을 받게 만드냐면 포만감이죠. 음식을 받고 나서 입에 넣어 씹을 때 바로 몇 번 씹어 넘기지 말고 오랫동안 씹어 삼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는 오래 씹을수록 배가 찼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까지 조금 씹고 나서 바로 넘겼기에 배가 부르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많은 음식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체형,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체형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사람의 살을 빼는 방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상 체형으로 바꾸는 방법이죠. 살을 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목차인 건강한 식사와 앞서 말한 목차인데, 건강한 식사와 앞서 말한 성분들의 재정의, 그리고 몸에 쉬는 날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식사와 성분들의 재정의와 몸에 쉬는 날 만들기. 우리가 해야 하는 식사와 성분들의 재정의, 앞서 말한 모든 것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에 대해서 다시 정의한다면 이렇습니다. 앞서 말한 해로운 성분들은 이제 다시는 거들떠봐도 안됩니다. 건강한 식사, 앞서 말한 모든 독성 성분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모르는 독성 성분들 또한 먹지 않으며 정말 자신의 몸에 이로운 역할만 해준 음식을 찾아 음식으로 인한 불상사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성분들의 재정의, 앞서 말한 해로운 성분, 우리들이 앞으로는 식사상에서 성분들이 첨가되어 있다는 무조건 그 음식들은 거르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더 이상 자신의 몸속에 축적되게 하면 안 되는 끔찍한 독성 물질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식사와 성분들의 재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에 쉬는 날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저희 몸이 일주일 동안 막 먹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독성 성분을 흡수한다고 고생했으니 일주일에 단 하루는 해독과 정화를 할 시간을 주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충분히 몸에 그러니까 그냥 몸을 위한 하루의 날을 주는 거죠. 저희는 충분히 몸에 좋지 못한 성분들을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안 좋은 쪽으로 흐르게 만듭니다. 그렇게 저희는 몸이 스스로 해독하고 정화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말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저희들을 위한 몸의 정화 시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 안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이지만 다시 원래대로 먹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몸에게 하루의 시간을 드리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며 몸의 독소를 빼내는 아주 좋은 행위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이제부터 하루는 아예 음식을 먹지 않는 날로 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게 5번째 목차네요. 5번째 목차인 사람이 치아가 있는 이유와 어떤 음식에서 에너지를 얻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는 목차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사람들이 치아가 왜 있을까요? 무언가를 부시거나 씹어야 하기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식사를 위한 것이 분명하며 저희는 치아를 사용하는 식사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치아를 사용한 식사. 사람이 왜 치아가 있는지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사람에게는 이런 게 있는 걸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치아의 주 역할은 씹어삼키거나 깨물어 부수기 등등 단단한 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있는 인간의 무기이면서 음식을 먹을 때는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도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사람들이 해외 음식들에 빠져 그런 쪽의 식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치아를 쓰지 않는 식사를 말하는 거죠. 왜 그런 건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외 식사를 보면 대부분 빠르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치아를 쓰지 않고 먹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희는 치아를 무조건 쓰며 천천히 먹는 식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식사는 인간의 근본에 어긋난 것이며 곧 돌아가실 분들이 먹는 식사의 방법입니다. 저희는 건강을 유지하며 몸에 더 유익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치아와 천천히 먹는 식습관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씹으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두 번째로 집중력이 향상되며 음식물의 소화를 더 잘 되게 해줍니다. 오케이. 사람이 치아가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치아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식사가 바로 한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식은 무조건 있는 게 쌀이며 반찬들까지 천천히 씹어 먹을 수밖에 없는 음식들이기 때문입니다. 한식, 저희는 씹으며 천천히 음식을 삼키는 집습관을 유지하면서 그곳에는 한식이 가장 좋은 건강 식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식에는 무조건 씹어야 하는 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적박하며 여러 반찬들 또한 씹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기에 저작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식사를 통해 자신의 몸에 독소를 채우지 않고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도 한식을 하기 시작하면 건강해지는 마법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목사에서는 이렇게 하여 지켜낸 10가지와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낼 수 있는 10가지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더 이상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는다. 우리 음식의 성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게 되었다. 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해식 습관의 부작용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질병을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들의 치아가 왜 있는지 알게 되었다. 먹으면서 살을 빼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몸이 쉬는 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불량식품을 사먹지 않게 되었다. 지켜낼 수 있는 10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저희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독성 성분들에게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그냥 피해버리세요. 최대한 피하세요. 누군가 꼭 먹으라고 줘도 절대로 먹지 마시고 지니시고 있다. 나중에 버려버리세요. 먹을 가치도 없는 음식들을 먹게 하는데 왜 먹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먹지 않도록 하세요. 최대한 덜 먹는 저희의 수명을 덜 깎아 먹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먹지 않겠다고 당당히 말하세요. 그러지 못하고 먹는다면 그냥 몸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어 더 죽음을 악당길 뿐입니다. 어떻게든 피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죽고 천천히 먹는 식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것만 지켜도 저희는 더 나은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